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로통과 독서의 인문예술 5강입니다. 인문예술 5강의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봅시다. 크게 어렵지 않고 전반적으로 좀 쉬워진 것 같은데 작년보다 수능 특강이 좀 쉬운 것 같은데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다 5번이네요. 5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과 달리 희극은 보통 사람보다 모자란 존재로 인식되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았. 이거 맞죠, 그죠? 희극은 좀 모자라네 이런 애를 이제 골라가지고 웃기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봐. 영웅적인 모습은 아니죠. 희극은 그냥 웃기는 겁니다, 그죠? 막 희화화하고 이제 그냥 뭐 비웃는 거지, 그죠?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다. 바로 나오고. 이거 뭐 찾아봐야 되나? 본문이 있죠. 희극이 여기 있네. 모자란 사람으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그려진다. 그죠? 이거지, 그 사람이 영웅이 된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문단. 2번. 봅시다. 2번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기억과 니은, 디귿. 답은 뭐 4번인데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이 뭐야? 기억이 이 카타르시스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윤리학적 해석, 그다음 정신분석학적 해석, 그다음 디귿은 뭐 인지적 해석, 그죠? 세 가지로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4번이에요. 4번. 4번 뭐냐? 기억과 디귿은 모두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본다. 예?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라고? 관객이? 그렇게 말한 건 기억, 니은, 디귿 아무도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카타르시스도 아니죠. 그죠? 카타르시스를 감정을 어떻게 자기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아니고, 윤리적 해석은 카타르시스가 뭐다?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신분석학은,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그냥 감정의 분출, 카타르시스, 그죠? 감정을 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 디귿도 마찬가지. 인지적 해석이라는 게 감정을 인지하는 게 아니죠. 감정을 인지하는 게 아니고, 관객이 이제 작품이 재현된 게 뭔지 그걸 깨닫는 거지. 작품의 내 감정, 관객 자신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이 작품이 재현된 게 뭔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지, 그죠? 자신의 감정을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죠? 디귿까지도 틀렸다. 예? 그런 걸 이해하는 거를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를 카타르시스라고 보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 내용 일치였죠, 그죠? 단순 내용 일치였습니다. 3번. 봅시다. 윗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제 보기의 플라톤을 비교하라. 그래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봅시다. 보기. 플라톤은 문학이 참된 실제인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현실이 이데아를 모방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데아, 그거를 모방해온 게 현실이고, 그죠? 그걸 모방한 게 현실이고, 그걸 다시 또 모방한 게 문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 보는 건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이데아가 있고, 그걸 모방한 게 현실, 그 현실을 모방한 게 문학, 이래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문학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그죠? 이런 모방은 진리에서 더 멀어지겠지. 진리란 게 이데아니까 멀찍이 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 이데아에서 더 멀어진 거지. 그죠? 그는 이제 시나 연극 등의 문학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이성을 마비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죠? 굉장히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질질 짜고 감정이 호소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좀 슬프네. 그냥 좀 봐주자. 이렇게 되는. 응? 원래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죠? 합리적인 판단을 못 내리게 한다. 또한, 문학에서 다룬 어떤 살인, 배신 등의 이제 부도덕한 내용들이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보고 비판했다. 그죠? 시인을 추방했다. 그죠? 자꾸 저런 거 자꾸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따라한다. 모방한다. 부도덕한 거 따라한다. 저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죠. 자꾸 이제 못된 거,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막 이런 거 보면
나도 그냥 나쁜 짓 해가지고 잘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인데 왜 그럴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그 이제 그런 거에 잘 선동이 되죠. 그죠? 잘 선동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하지가 않다. 그죠?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 그만큼의 이제 똑똑하지 않다. 감정에 휩쓸릴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역사 영화도 막 비꼬아가지고 그죠? 감독이 지 마음대로 그걸 넣은 건데 그걸 보고 진짜로 믿고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과 행동,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그렇게 선동당한 사람들이 많다. 그죠? 그거 보기에 계속 봅시다. 그거 보기에 문학은 인간이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하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거 보기에 문학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허상에 불과하다. T네요, T, 그죠? MBTI가 T다. 플라톤은. 다 봅시다. 적절한 걸 골라라. 더 5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선한 인격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비극을 보면서 어떤 선한 어떤 인격을 길러가지고 길러주게 해준다. 그렇게 본 거였는데 플라톤은 아니다. 그죠? 문학이 불러일으킬 감정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그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아요? 플라톤이 맞아요? 그죠? 그 각자 잘 생각하시고 또 봅시다. 4번 봅시다. 이거 뭐 긴데 그냥 뭐 내용 재밌는 겁니다. 봅시다. 스토리가 있어요.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보기. 안티고네. 아는 사람도 있죠. 안티고네는 안티고네와 이제 크레온이라는 두 인물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그리스의 비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비극론을 충실히 반영한 작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면 크레온을 주인공으로 볼 수 있다. 크레온이 주인공이다. 이 작품은 오이디푸스의 아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다가 모두 죽어버려. 죽는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다 누가 왕 될래 하고 싸우다가 둘 다 죽어버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된 둘 다 죽고 새로운 왕이 된 크레온은 둘 중 한 명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매장을 금지하면 어떻게 돼? 그냥 뭐 썩는 게 그대로 다 보이는 거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막 새가 뜯어먹고 막 쥐가 뜯어먹고 하겠지. 오이디푸스의 또 딸이 있네. 딸인 안티고네. 이제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이 있네. 왕자야. 하이몬은 왕자고 오이디푸스의 딸은 안티고네다. 이들이 약혼자로서 이제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다. 안티고네는 이제 오이디푸스의 가족들이 이제 그 아들 둘이 다 죽었으니까, 그죠? 한 명은 이제 장례 치르게 해줬는데 한 명이 이제 막 매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 오빠 하니까 좀 불쌍해 보이지. 가족에 이제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오빠를 이제 몰래 매장을 했다. 이를 알게 된 크레온은 이제 왕이죠, 그죠? 이제 그녀를 생매장할 것을 명령했다. 생매장하라고? 지나친 도덕적 확신과 고집을 가진. 그러니까 뭐 크레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오이디푸스의 그 아들 중에 이제 매장이 안 된 사람은 조금 뭐 나쁜 짓을 했는 모양이죠.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는 모양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레온은 도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크레온은 하이몬의 설득. 하이몬은 자기 와이프, 그죠? 자기 이제 약혼자 여자 안티고네의 이제 말을 듣고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설득했는데 안 된다. 바꾸지 않더라. 돌아가. 그죠? 예언자가 찾아와가지고 야, 크레온의 행위는 신들이 분노를 살 것이다. 아무리 좀 나쁜 짓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크레온은 자신의 행동이 오만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꿨네. 바꿔가지고 안티고네를 구하라. 뭐야? 안티고네도 이제 그 생매장해라고 명령 내렸네. 그죠? 자기 오빠 이제 묻어 줬으니까 안티고네도 이제 생매장해라고 명령을 했구나. 명령을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예언자가 들어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생각을 바꿨다. 안티고네를 이제 구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건의 방향이 이제 이전과 이제 반대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죠? 이제 스토리가 바뀌네. 하지만 안티고네를 이제 구하러 갔을 때 이미 안티고네 목숨을 끊어 죽었네.
이를 보고 이제 좌절한 하이몬도 안티고네를 따라 또 죽고, 그죠? 이를 알게 된 하이몬의 어머니 에우리디케, 하이몬의 어머니는 누구야? 크레온의 와이프겠지, 그죠? 어? 크레온의 아들이 하이몬이고 하이몬의 어머니가 에우리케니까 지금 그 크레온과 에우리케 이제 여왕이라고 뭐 아니고 뭐야 왕의 와이프죠, 그죠? 왕의 와이프인데 이 사람도 죽었네, 그죠? 크레온은 가족들을 이제 잃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죠? 자기 와이프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아들의 약혼자도 죽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비극이다, 그죠? 1번 아닌 걸 골라라. 적재하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관객이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이제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 때문에 인물인 어떤 크레온이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유사해야지 이제 공포를 느끼지. 공포에 대한 얘기가 했었죠. 단순 내용 일치네. 공포와 연민에 대한 얘기가 했었는데 어디 갔나. 이게 연민, 공포를 느끼는 거 봅시다.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그죠?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 나도 이제 저렇게 될 수 있겠네. 예?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는 거냐, 그죠? 나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지. 예? 그죠? 그건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인 크레온. 인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니고 자신과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인물인 크레온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죠? 답 1번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죠? 1번이다. 어렵지 않고 문제가 또 있네요. 봅시다. 문맥상 AE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답만 봅시다. 이거 어렵지 않고 2번 B인데 B에 이어지는 B가 어딨나? 여기 있네. 급변한다. 말부터 아예 다르죠, 그죠? 급변하는데 어떻게 뭐가 이어져, 그죠?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난 것과 정반대로 급변한다. 반대 내용이죠, 그죠? 반대 말이네. 이어지는 거랑 반대네요.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어지지 않고 뒤집어지는 거네. 급변한다, 이어진다, 완전히 반대말 느낌이다. 됐죠?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